자, 여러분,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용 항목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알아봤는데, 비용 항목이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수님이 지금 설명한 비용 항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근데 실제 운송을 하게 되면은 그런 항목들에 더해서 지역별로 또는 국가별로 더 부과가 되는 그런 비용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그렇죠? 보안 검사, 보안에 대한 할증료 항목이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되어서 그쪽 EU 지역에서 부과하는 또 다른 어떤 항목들이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선사가 컨테이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를 뭐 리스 회사에서 빌려오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선사 자체적으로 그렇죠. 컨테이너 수급에 대한 그런 부가적인 할증료 같은 거를 이렇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쨌든 기본적인 운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화물의 그쵸 중량이나 부피를 갖고 이렇게 정하겠죠. 그러니까 운임의 부과 기준이 되는 그 화물의 중량과 부피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중량과 부피 중에 어떤 거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중량과 부피 중에 일단 큰 쪽으로 적용합니다. 큰 쪽으로 적용하는데, 큰 쪽으로 적용하려면 무게하고 부피하고 그죠? 도량형을 갖고, 그죠? 단위를 갖고 여기 비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게의 단위는 어떤 걸 많이 쓰죠? 무게의 단위. 자, 무게 단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무게의 단위는 아마 그죠? 누구나 다 킬로그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킬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보다 좀 더 높은 단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톤도 있죠, 톤. 톤도 있고. 얘보다 더 작은 건 그램도 있고.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무게의 단위는 뭐 그램 또는 킬로그램 또는 톤,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피 단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피 단위. 부피는 실생활 속에서 부피 얘기를 뭐 잘 쓰는 경우는 없죠. 무게는 많이 써도 우리 몸무게가 몇 킬로야 뭐 그렇죠. 부피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그다음에 높이, 이 정도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센티미터가 됐든 아니면 미터가 됐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세제곱이 붙는 거죠. 세제곱 센티, 그죠? 여기는 세제곱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상 수출 화물이에요. 해상 수출 화물인데 박스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화물이. 그렇죠? 근데 이 해상 수출 화물이 여기가 1m, 높이도 1m, 여기 밑변도 1m 라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화물이 실제 중량이 100kg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100kg? 100kg인데 이 박스 하나가 100kg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씩이에요. 그럼 부피는 얼마예요, 여러분? 부피는 1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이 화물은 100kg이고 부피는 1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운송사 입장에서 고려를 할 때 이 화물에 대한 운임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까요? 세제곱미터하고 킬로그램은 다르잖아요, 단위가. 단위가 통일이 돼야 되겠지, 통일이. 그래서 자, 해상 화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상으로 운송된 화물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많나요, 적나요? 상대적으로 수출 화물을 항공 화물과 해상 화물로 나눴을 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거나 큰 것들은, 무거운 것들은 대부분 해상 화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해상 화물은 거의 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공 화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좀 작고 가볍고 그렇지만 좀 값이 비싼 거, 고부가가치 품목들이 많겠죠. 스마트폰, 그죠? 뭐 반도체,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거 어때요? 작고 가볍지만, 그죠? 부피도 작고 가볍지만 고부가가치 품목이죠. 이런 건 주로 항공을 통해서 운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상 화물은 여러분 길이 단위도 미터예요, 미터. 기본 미터가 길이 단위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화물이 100kg에 1세제곱미터면은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해상 화물에서 여러분 1세제곱미터는 1 CBM이라는 거와 같아요. CBM. CBM은 큐빅 미터예요. CBM, 큐빅 미터. 그러니까 세제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피 단위가 CBM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큐빅이죠, 여러분. 큐빅 미터라는 거예요. 1 큐빅 미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냐면 해상 운송에서는 여러분 1 CBM이라는 부피가 되는 화물은 무조건 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1 CBM은 무게 단위로 그냥 1톤과 같다. 얘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 1 CBM은 무게로 하면 1톤이에요. 그죠? 1톤. 그럼 1톤은 여러분 킬로그램으로 하면 얼마예요? 1000kg인 거죠. 그럼 됐어요. 자, 여기서 이 화물이 실제 보니까 100kg인데 부피는 1 세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1 CBM이네. 그러면은 운송사는 운임을 부과할 때 부피하고 무게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적용하죠. 큰 쪽으로 여러분. 큰 쪽.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1톤과 같다고 그랬죠. 그죠? 1톤은 1000kg죠. 그러면은 이 화물은 무게예요, 부피예요? 부피 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륨 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1 CBM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운송 단가는 운임은 CBM당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CBM당 얼마. 그렇죠? 이게 이제 해상 화물에서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이즈의 화물이 있을 때 이 화물이 무게 화물로 가려면, 그죠? 최소한 1000kg보다 실제 중량이 1200kg였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실제 중량이 1200kg인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형태의 부피 사이즈 길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1 CBM이 되고 무게하고 부피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얘는 1 CBM은 결국 1톤이잖아요. 1000kg와 같으니까 얘는 부피보다는
무게 화물로, 그러니까 웨이트 카고로 운임이 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 보면 여러분 대부분 해상 화물은 있죠, 여러분. 요 CBM으로 환산되는 쪽에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대부분 화물들이 무게보다 부피가 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상 화물 운임은 CBM당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봅시다. 자, 해상 화물에서 부피와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았죠, 여러분. 이번에는 항공 화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항공 화물도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적용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해상 화물과는 다르게 그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길이의 기준이 해상 화물은 미터가 단위가 되는데 항공 화물은 어때요, 여러분? 사이즈가 작죠. 그러니까는 센티미터가 단위예요. 항공 화물은. 그래서 항공 화물은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떻게 할까? 100cm 할까요, 여러분? 100cm? 10cm 할까? 10cm, 10cm, 10cm. 이런 화물이면은 무게가 이게 뭐 10kg다. 무게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항공화물 부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1000 세제곱센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항공화물은 가로 세로 높이를 일반적인 부피 공식으로 구해서 나온 값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나누기 5000을 해주는 거예요. 5000을 하면 얘가 부피가 돼요. 부피. 그렇죠? 부피. 킬로그램으로 환산된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cm면 굉장히 작으니까 뭐 여기를 한 100cm랑 1m짜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5000으로 나누게 되겠죠. 5000. 500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200이 나오나요, 여러분? 200kg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실제 얘 중량이 100kg라고 하고 사이즈가 100cm, 100cm, 100cm. 해상화물은 지금 1m, 1m인데 한국은 10cm로 따지니까 그러면은 부피로 환산되면 이건 얼마예요, 여러분? 200kg 화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 중량이 100kg여도 200kg를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항공화물 운임은 어떻게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항공화물은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상화물은 뭐라고 그랬죠? CBM당 얼마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200kg로 실제 중량이 100kg여도 두 배만큼 더 운임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해상화물이든 항공화물이든 무게와 부피를 고려해서 큰 쪽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대부분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지 않는 한은 항공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일반적인 높이 부피 나온 그 수치에 해상화물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환산식을 적용해서 나온 그 부피 무게가 거의 운임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게 중량이 무거운 경우가 있다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운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피하고 그다음에 무게를 고려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고려해서 큰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큰 쪽으로, 그죠? 자,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결정되면 요 결정되는 요 수치를 보통 우리가 R톤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R톤, 레버뉴톤. 레버뉴톤. 그래서 부피하고 원래는 부피 뭐 해상화물이면 12m이 되고 항공화물이면 세제곱센치가 되고 여기 무게는 킬로그램, 그렇죠? 비교해서 뭐 12m이 됐든 뭐 킬로가 됐든 결정이 된 두 개를 비교해서 결정되는 그 수치를 R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R톤. 근데 원래 공식은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무게라고 해서 레버뉴톤인데 그러면 원래는 뭐 아까처럼 해상화물 100kg짜리하고 1CBM 비교해서 1CBM 되면 이 CBM당 얼마 이렇게 이제 운임이 책정됐는데 원래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이 부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의미는 1R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냥 둘 중에 무게면 무게, 부피면 부피 이거로 하나로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해상화물은 CBM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CBM당 얼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요 단위와 관련해서 이 CBM으로다가 운임을 주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해상화물에서 LCL 화물일 때는 CBM당 얼마 단가가 나오는 거고 FCL인 경우에는 CBM 단가가 의미가 없죠. 이때는 컨테이너당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20피트 한 대에 얼마, 40피트 한 대에 얼마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CL 화물의 경우에는 CBM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운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임 부과 기준이 되는 화물의 중량과 부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론은 부피와 중량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적용을 하는데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과정식이 해상과 항공이 약간 상이하고 대부분의 화물들은 거의 부피 화물로서 적용이 돼서 운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운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